비가 서울의 밤거리를 적시던 그날, 문이 덜컥 열리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파에 기대어 책을 읽다 말고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취해 비틀거리는 수아,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입술이 내 이름을 속삭이듯 불렀다. 지은아. 지은아, 그 목소리는 꿈속에서나 들을 법한 내 가슴을 파고드는 속삭임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수아는 우리 작은 원룸의 문턱을 넘어들며 비틀비틀 걸어오더니 벽에 기대어 헐떡였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는 평소와 달랐다. 평소의 수아는 밝고 장난기 가득한 24살,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하며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꿈을 좇는 소녀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듯 했다. 수아야, 괜찮아. 물 마실래? 나는 황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물었다. 그녀의 팔이 내 어깨에 얹히는 순간 따뜻한 체온이 스며들었다. 알코올 냄새와 비 냄새가 섞인 그 향기가 왜인지 내 안을 뒤흔들었다. 수아는 대답 대신 내 이름을 다시 불렀다. 지은아. 왜 너한테만 이렇게 느껴지는 거지? 그녀의 손이 내 뺨을 스쳤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다. 나는 25살, 평범한 사무직 OL, 매일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며 안정된 삶을 꿈꾸는 수아와는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알게 된 인연으로 2년째 이 좁은 원룸을 함께 나누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그런데 왜 이 순간 그녀의 눈빛이 나를 삼킬 듯 뜨거운가? 나는 그녀를 침대로 데려가 눕히며 가슴이 터질 듯한 혼란을 느꼈다. 이 밤이 우리 사이를 영원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 알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일어났다. 아, 지은아,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나 완전 블랙아웃이야. 그녀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며 웃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어제의 그 속삭임이 꿈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으며 평범한 대화를 나눴다. 오늘 회사 어때? 또 그 상사 때문에 골치 아프지? 수아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응, 그런데 너는? 어제 클럽에서 뭐 재미있는 일 있었어?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친구들이랑 마셨어. 요즘 스트레스 쌓여서 수아의 삶은 항상 자유로웠다.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갤러리를 운영하시고 그녀는 서울로 올라와 꿈을 펼치려 애쓰는 중이었다. 반면 나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탓에 안정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가까워졌을까? 원룸 생활이 우리를 묶어준 유일한 끈이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수아의 시선이 자꾸 나를 따라다녔다. 저녁에 함께 TV를 볼 때 그녀의 어깨가 내게 살짝 기대오면 나는 숨을 죽였다. 지은아, 너 피부 진짜 좋아. 어떻게 관리해? 그녀가 장난스럽게 내 팔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그 터치가 어젯밤의 속삭임을 떠올리게 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기본 스킨케어뿐이야. 너도 예쁜데 왜 그래? 그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난 그냥 평범해. 지은이처럼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이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왔다. 수아의 꿈이 좌절될 때 내가 안아주고 내 직장 스트레스가 쌓일 때 그녀가 웃겨주었다. 그런데 이제 그 위로가 다른 감정으로 물들고 있었다. 며칠 후, 우리는 주말에 한강으로 산책을 나갔다. 서울의 가을은 바람이 시원하고 잎사귀가 노랗게 물들어 로맨틱했다. 수아가 내 손을 잡아 끌며 말했다. 지은아, 여기서 바람 쐬면 기분 좋아지지? 나 요즘 이상해. 마음이 자꾸 불안해.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쥐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 손을 놓지 못했다. 무슨 일 있었어?
말해봐. 우리는 강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는 최근 미술 전시회에 작품이 떨어진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부모님한테 실망시킬까 봐 무서워. 나처럼 자유분방한 애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수아야, 너는 충분히 멋져. 내 꿈을 응원해. 그 순간 그녀의 입술이 내 귀에 스쳤다. 고마워, 지은아.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그 속삭임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웠다. 그날 밤, 우리는 원룸으로 돌아와 와인을 한 잔씩 마셨다. 분위기가 부드러워졌다. 수아가 말했다. 지은아, 너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친구 이상으로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다. 나는 심장이 요동쳤다. 나도. 그래, 우리는 서로를 마주봤다. 그리고 그 밤, 우리의 입술이 처음으로 닿았다. 부드럽고 떨리는 키스. 알코올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그 기쁨 속에 두려움도 스며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같은 사랑은 아직도 금기였다. 보수적인 시선, 가족의 기대. 그럼에도 우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꽃처럼 피어났다. 아침에 깨어나 서로를 보며 웃고 저녁에 손을 잡고 산책했다. 수아의 그림 속에 내가 등장했다. 부드러운 선으로 그려진 내 얼굴. 이게 나야? 와, 너무 예뻐. 나는 웃었다. 그녀는 내 뺨에 키스했다. 사실이야.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수아의 친구 하나가 우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클럽에서 만난 지은,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다. 수아야, 너 요즘 지은이랑 너무 붙어 다니네. 무슨 일 있어? 민지의 말에 수아는 당황했다. 그냥 룸메이트잖아. 하지만 그 후 민지의 시선이 차가워졌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나는 회사에서 비슷한 압박을 느꼈다. 동료 하나가 물었다. 지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연애 중이야. 나는 웃으며 부정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내 가족은 전통적이었다. 어머니는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라고 늘 말씀하셨다. 수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 우리는 서로를 안으며 속삭였다. 우리 괜찮을 거야? 함께라면.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어느 날 수아의 전시회에 갔을 때 민지가 나타났다. 야, 너희 둘이 진짜야?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수아는 창백해졌다. 민지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민지는 떠나며 말했다. 조심해.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그 사건 후 수아는 우울해졌다. 지은아, 나 무서워. 우리 사랑이 잘못된 걸까? 그녀의 눈물이 내 어깨를 적셨다. 나는 그녀를 꼭 안았다. 아니야. 이건 우리 선택이야. 사랑은 잘못될 수 없어. 우리는 더 깊이 서로를 의지했다. 밤마다 이야기를 나누며 미래를 꿈꿨다. 서울을 떠나 작은 마을로 가서 함께 사는 상상. 수아의 그림과 내 안정된 직장. 하지만 드라마는 더 커졌다. 수아의 어머니가 서울로 오셨다. 갑작스러운 방문. 수아야,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니? 남자친구는 없어. 어머니의 말에 수아는 나를 힐끔 봤다. 나는 부엌에서 숨을 죽였다. 그날 어머니는 우리 원룸을 둘러보며 말했다. 지은 씨도 고생 많아. 수아가 패기치지. 나는 웃었다. 아니에요. 언니처럼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며칠 후 폭풍이 몰아쳤다. 수아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수아야, 집에 와. 내가 이상해. 수아는 전화를 끊고 울었다. 지은아, 나 어떻게 해? 엄마가 알아챘어. 나는 그녀를 달랬다. 솔직히 말하자. 우리 사랑을 숨길 수 없어. 하지만 수아는 두려워했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이라고? 가족이 날 버릴 거야. 의 그녀의 말은 내 가슴을 찔렀다. 나도 내 가족을 생각했다. 아버지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실 터였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밤을 지새웠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우리를 위한 싸움을 시작하자. 다음 주 우리는 작은 LGBT 커뮤니티 모임에 참석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모였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한 언니가 웃으며 맞아주었다. 이름은 혜린, 30대 초반의 활동가였다.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를 위로했다.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 하지만 사랑은 권리야? 한국 사회가 변하고 있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아가 말했다. 저희처럼 젊은 애들이 많아요. 혜린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점점 늘고 있어.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어. 그 모임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아가 내 손을 잡았다. 지은아, 고마워. 너 덕분에 용기 나.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회사에서 내 상사가 소문을 들었다. 지은 씨, 요즘 이상한 소문이 도네. 룸메이트랑. 그게 뭐야?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나는 창백해졌다. 오해하여. 하지만 상사는 웃었다. 조심해. 회사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퇴근 후 나는 울며 수아에게 달려갔다. 수아야, 나 직장 잃을까 봐 무서워. 그녀는 나를 안아주었다. 함께 이겨내자. 내가 그림 팔아서라도 우리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밤마다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위안을 찾았다. 부드러운 키스, 뜨거운 포옹. 그 안에서 세상의 시선이 잊혔다. 겨울이 다가왔다. 서울의 눈이 우리 창문을 덮었다. 수아의 전시회가 다시 기회가 왔다. 이번엔 그녀의 작품에 내가 영감을 주었다. 지은아, 이 그림은 너야. 우리의 사랑, 붉은 선과 부드러운 곡선이 어우러진 추상화. 전시회 날 많은 사람이 왔다. 민지도 왔다. 수아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사과에 수아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그날 어머니도 불쑥 나타났다. 수아야, 이 그림. 아름다워. 하지만 어머니의 눈에 스치는 의심. 수아는 용기를 냈다. 엄마, 이 그림은 제 사랑이에요. 지은이에요.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어머니는 충격에 말을 잃었다. 나는 수아 옆에 서서 떨었다. 어머니, 저희는 진심이에요. 어머니는 한참 만에 말했다.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우리는 전시회를 마무지며 집으로 갔다. 원룸에서 긴 대화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울었다. 수아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수아도 눈물을 흘렸다. 무서웠어요. 버려질까 봐.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한국에서 이런 사랑이 쉽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지은 씨도. 좋은 애구나. 그 말에 우리는 서로를 안았다. 어머니의 수용은 우리의 첫 승리였다. 하지만 내 가족은 달랐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을 때, 지은아, 무슨 헛소리야? 당장 그만둬.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울었다. 엄마, 이건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가족 망신이야 라고 하시며 전화를 끊었다. 수아가 나를 달랬다. 시간이 필요해. 우리 사랑이 증명될 거야. 우리는 함께 버텼다. 봄이 오고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상사가 내가 강하다는 걸 알았어 라고 했다. 소문은 잦아들었다. 수아의 그림은 팔렸다. 우리는 작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키스했다.
영원히 함께하자. 여름이 왔다. 더운 서울의 밤, 우리는 에어컨 바람을 쐬며 누워 있었다. 수아가 속삭였다. 지은아, 우리 결혼할까?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만의 서약. 나는 웃었다. 좋아. 내일 해볼까? 다음 날,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작은 피크닉을 했다. 반지를 사서 서로에게 끼워주었다. 지은아, 너를 사랑해. 영원히. 나도, 수아야. 그 순간 세상이 아름다웠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했다. 내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지은아, 집에 와 이야기하자. 나는 두려웠지만 갔다. 부산 집에서 어머니는 차를 타주시며 말했다. 내가 행복하다면 받아들일게. 하지만 조심해. 눈물이 흘렀다. 고마워요, 엄마. 그날 가족의 문이 조금 열렸다. 수아의 부모님도 부산으로 초대했다. 우리는 함께 갔다. 갤러리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수아 그림 봤어. 내 사랑이 느껴지네. 어머니가 안아주었다. 지은 씨, 우리 딸 잘 부탁해. 완전한 수용은 아니었지만 시작이었다. 우리는 서울로 돌아와 더 강해졌다. 수아는 미술 아카데미를 열었다. 나는 회사에서 LGBT 지지 그룹을 만들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가을이 다시 왔다. 1년이 지났다. 우리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다. 여전히 룸메이트지만 이제 연인. 밤마다 그녀의 입술이 내 이름을 부른다. 지은아, 그 속삭임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니다. 사랑의 증거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어렵지만 우리는 변화를 만들고 있다. 우리의 사랑은 용기와 인내의 열매. 잠시 후 우리는 다시 그 밤을 떠올렸다. 수아가 웃으며 말했다. 그날 내가 취해서 내 이름 불렀던 거 운명이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시작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도전이 왔다. 수아의 전시회가 국제적으로 초대받았다. 뉴욕으로. 지은아, 같이 갈래? 나는 망설였다. 회사 휴가, 가족 반대. 하지만 갔다. 비행기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뉴욕의 거리에서 우리는 자유를 느꼈다. 손을 잡고 걸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여기선 우리처럼 많아. 수아가 웃었다. 전시회는 성공이었다. 그녀의 그림이 팔렸다. 인터뷰에서 수아가 말했다. 이 작품은 제 파트너, 지은에게 바칩니다. 기자가 물었다. 파트너. 로맨틱한가요? 수아는 당당히 나는 자랑스러웠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이 키울까? 입양으로. 좋아. 우리 가족 만들자. 서울로 돌아오니 소문이 다시 피어났다. 언론이 수아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한국 아티스트의 레즈비언 사랑 고백.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응원, 일부는 비난. 내 회사에서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이 소문. 내가 관련됐어. 나는 솔직히 말했다. 네, 제 사랑입니다. 상사는 한숨 쉬며 이해해. 하지만 조심해. 퇴근 후 나는 스트레스로 쓰러질 뻔했다. 수아가 안아주었다. 미안해, 지은아. 내 탓이야. 아니야. 함께라면 괜찮아. 그 후 우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혜린 언니의 도움으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젊은 LGBT 여성들의 이야기 공유. 수아의 그림이 포스터가 되었다. 사랑은 평등해. 메시지가 퍼졌다. 내 어머니가 연락했다. 기사 봤어. 내가 강하네. 그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수아의 부모님도 자랑스러워라고 하셨다. 겨울 크리스마스, 우리는 여행 갔다. 강원도 스키장.
눈 속에서 키스했다. 행복해. 응, 너 덕분에 우리의 사랑은 성숙해졌다. 더 이상 드라마가 아니라 안정된 행복. 봄, 우리는 결혼식 비슷한 것을 했다. 친구들과 작은 파티. 혜린 언니가 사회. 오늘 지은과 수아의 사랑을 축하해요. 민지도 왔다. 미안했어. 이제 이해해. 눈물이 흘렀다. 반지를 다시 끼우며 서약. 어려움 속에서도 영원히. 여름, 수아의 임신 소식다니 입양 준비.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입양은 어렵지만 가능해요. 우리는 희망을 품었다. 회사에서 나는 승진, 수아의 갤러리는 번창. 삶이 안정되었다. 가을, 2년차, 우리는 책을 썼다. 숨겨진 사랑, 한국 LGBT 이야기 출간되자 베스트셀러.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사랑은 국경과 성별을 초월해 반응이 폭발적. 시위도 일어났다. 보수단체의 반대, 하지만 지지자가 더 많았다. 겨울, 우리는 제주에 작은 집을 샀다. 주말 피난처. 바다 보며 우리 잘 버텼어. 수아가 웃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30대가 되었다. 입양 성공. 딸 하나, 이름은 하린. 엄마들 사랑해. 그녀의 말에 눈물. 가족은 완성되었다. 내 어머니가 오시며 손녀 예뻐하셨다. 수아의 전시회는 세계적. 나는 작가. 우리의 이야기, 수많은 사람에게 영감. 하지만 여전한 도전. 법적 결혼 불가, 사회 시선. 그래도 우리는 강하다. 어느 밤, 비가 오는 서울. 문이 열리고 수아가 들어왔다. 지은아, 그녀의 입술이 내 이름을 불렀다. 이번엔 청성한 속삭임. 사랑해. 우리는 안겼다. 우리의 여정은 계속된다. 사랑의 힘으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늙어갈 거야. 손잡고 회상하며. 그 첫 밤처럼.